디디와 정태용의 한국생활 요모조모.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용입니다. 한국생활 요모조모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한국 생활의 요모조모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한 달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태용쌤. 아, 그렇죠. 새해 되고 처음 보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도 많이 바쁘신가요? 많이 바쁩니다. 네. 여전히. 네,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게요.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듣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이 항상 많으십니다. 오늘 주제 소개하기 전에 또 저번에 에피소드 많이 봐주셨어가지고 정답자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제가 취미였고요. 그리고 퀴즈는 저희 둘 취미로 언급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3번 승마였죠. 네, 정답자를 알려드릴게요. 유진님, 펫W Photography님, Foxtail, 토모카, 로즈메리, 누웨이 야난트, 이리나, 나피사, 리지 링도, 나츠, 광미엔, MK젤, 모카 님들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태용쌤이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 혹시나 이름 잘못 읽을까봐 걱정하셨는데 그래도 다 읽어주셨네요. 아, 네, 좀 어려운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처음 보는 언어로 되어 있는 이름은 어렵더라고요. 읽을 때. 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단어가 아닌 걸로 아이디를 할 수도 있어서. 아, 그쵸. 그래서 혹시나 태용쌤이 잘못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소개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중고거래입니다. 네, 중고거래고요. 중고거래 이렇게 두 개 좀 따로 설명을 해보면 중고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미 사용한 물건 이런 것들 중고라고 하죠. 아니면 그냥 오래된 물건 그런 것도 중고라고 하는데 중고거래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개인 대 개인이 사고 파는 거,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거를 중고거래라고 합니다. 태용쌤은 중고거래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중고거래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요? 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당근마켓? 당근마켓. 그쵸. 그냥 뭐 가게가 떠오르는지 어플이 떠오르는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요즘은 당근마켓이라는 어플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태용쌤이 생각했을 때는 한국인들이 중고거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영국 학생이랑 그 이야기를 하다가 중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학생의 의견이지만 영국에서는 중고 거래를 진짜 많이 이용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옷 같은 것도 자기 옷장의 80%가 거의 다 중고로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중고 가게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자주 산다고 하는데 그걸 듣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국인들은 옷은 중고로 잘 안 사는 것 같고 뭔가 물건들은 요즘 중고 거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들이 중고거래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단순히 당근마켓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영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냥 이 앱을 넘어서 가게도 중고 가게가 많고 네, 맞아요. 진짜 그게 진짜 많은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저는 꽤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산 거 있어요? 최근에 산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당근마켓으로 샀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지난 요모조모 편에서 입었던 검은색 가죽 자켓도 당근마켓으로 샀고요. 아, 옷 많이 사시네요, 태용쌤은. 네, 저는 많이 사요. 뭐예요? 그거 뭐 빈티지예요? 아니면 원하는 옷을 중고로 산 편이에요? 저는 일단 갖고 싶은 게 생기면
당근마켓에 검색부터 해봐요.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아껴야 되는데. 네, 네. 그게 저는 사실 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음, 그 한국에서 사는 옷이나 음, 그 많은 물건들이 되게 그 가격에 거품이 좀 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새 옷에 붙어 있는 가격표에 나오는 음, 그 원래 가격을 돈을 주고 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음. 근데 그냥 그렇게 새 옷을 사서 막 자기랑 사이즈가 안 맞거나 자기 스타일이 아니거나 아니면 또 요즘은 가지고 있는 옷이 이미 너무 많아서 싸게 당근에 파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그런 브랜드가 유명한 옷들은 중고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음, 음. 네, 그래서 네, 전 많이 삽니다. 오, 그러면 대신에 단점도 있잖아요. 중고 거래로 옷을 샀을 때. 예를 들면 입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반품 같은 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좀 신중하게 사시나요? 그런 거는? 그런 단점이 있죠, 확실히. 음. 그래서 어, 살 때 기준이 애매하게 싼 옷은 안 사요. 그러니까 네, 아, 원래 이 옷이 예를 들어서 40만 원인데 네. 한 37만 원 이렇게 중고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음. 사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새거 사요. 네, 그럴 거면 새 거 메리트가 사야죠.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대신 막 원래 40만 원인데 한 25만 원이다. 음. 그러면 한 40%잖아요. 50%. 네. 바로 사죠. 아, 그러면 뭐 안 맞아도 싸게 샀으니까. 근데 사이즈는 보긴 보죠. 근데 입어봤는데 나한테 안 어울릴 수 있잖아요. 약간 길이나 이런 게.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음, 음, 음. 그래서 길이 같은 게 바지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대신 뭐 겉옷 같은 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좋다, 네, 좋다. 네, 네, 좋죠. 저도 최근에 중고로 옷 하나 샀는데, 어디서요? 저는 번개장터에서 샀던 것 같아요. 어, 저도 그 원하는 옷을 찾아보고, 그렇게 큰 메리트는 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새 건데 이렇게 싸게 팔길래 샀었어요. 어, 새 거를 샀어요? 그러니까 받아서 뭐 입지 않고, 근데 태근 뗀 그런 옷? 네, 근데 그렇게 은근히 거의 새 것과 다름없는 상태의 옷을 중고로 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들이 옷을 중고로 잘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일 수도 있고 네,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옷에 뭐 중고 옷을 샀는데 거기 피가 묻어 있더라 네. 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았다. 전 그런 옷 갖고 싶은데요. 예? 왜요? 뭔가 그 서드 파티 파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생각하기 나름이네 이게. 그걸 불길하다고 보통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윗세대 분들, 그렇죠. 어머니 세대 분들. 음, 저 혼났어요. 맨날 그런 빈티지 옷 이런 거 사면 엄마가 제발 옷은 새 걸로 사라 이렇게. 오, 음. 그렇구나. 저 디디님이랑 작년인가 만나서 팟캐스트 찍은 거 네. 그때 그 투 버튼 자켓인가 그런 거 입었잖아요. 좀 음, 음, 음. 클래식한 자켓 세트. 네네네. 근데 그거를 가슴 안쪽에 보면 M 코바야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입었던 거죠. 어? 그 옷도 중고 옷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게 맞춤 정장이었던 거예요. 아, 그 자기 이름인 거예요? 네네.
우와, 코바야시 씨 옷이었구나.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입을 때마다 항상 코바야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하며 입어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럼 태용쌤 팔기도 파시나요? 어, 많이 팔아봤고, 저는 그 나눔도 많이 해봤어요. 오, 나눔 그냥 공짜로 주는 거. 네네. 저는 그냥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을 버리고 싶을 때, 어,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그냥 쉽게 버릴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돈 내고 버려야 되는 거요. 그런 거, 네. 뭐, 네네네, 좀 큰 거. 고장난, 네네. 고장난 모니터라던가, 아, 제가 어릴 때 샀던 쌍안경이라던가, 네. 아니면 옛날부터 집에 있던 큰 나무 장이라던가, 어, 제가 다 나눔했던 것들입니다. 어.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버리기가 까다로워요, 한국에서는. 네, 그냥 뭐 길에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냥 돈 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걸 당근마켓 같은 앱에 나눔합니다. 공짜로 가져가세요. 음. 대신 우리 집 문 앞까지 와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음.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쵸, 그쵸. 그렇게 나눔으로 올리면 좀 빨리 가져가나요? 다 진짜 올리자마자 진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잘 쓰겠습니다. 막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마음이 선하네요. 그거 1,000원 아니면 2,000원이라도 받고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나눠 주시네요. 1,000원, 2,000원 하면 안 사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네. 그것도 엄청 싼 어, 건데. 그렇죠. 아무튼 아, 팔 팔기도 많이 팔았는데 어느 순간 막 가격을 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뭐 2,000원 깎아주세요 뭐 이런 연락을 받는 게 하는 게 귀찮아서 음. 그냥 나눔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엔. 태용쌤은 사거나 나눔하거나 이렇게 사용하셨네요. 네, 저는 옷보다는 기기 이런 거 좀 많이 사거든요, 중고로. 네. 저는 기기가 그 제값 주고 사기가 좀 아까워요. 오, 그리고 기기는 다른 사람이 쓰던 거를 써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느낌? 네, 예를 들면 옷은 좀 입다 보면은 좀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하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기기는 뭐 스크래치 뭐 한두 개 정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기기를 주로 하는데 이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도 마이크 중고로 사고 뭐 조명 중고로 사고 모니터 중고로 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죠. 뭐 기억에 나는 마지막에 산 기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마지막에 산 기기보다 좀 사연이 있는 기기가 있는데 이 중고거래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또 사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상대방이랑 거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안전 장치들이 어플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재작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 마이크 이렇게 수음해 주는 거를 연락을 해가지고 사기로 했는데 그분이 없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어디서요? 중고나라요? 아니면 당근마켓이요? 제가 그게 네이버 카페였는데 그런 전문 그게 아니었고 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전문 카페였어요. 네. 그러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네. 그 음향 기기가 모여 있는 카페에서 뭐 거래도 하잖아요. 네. 거기 뮬 같은 곳. 아니요. 네이버 카페 이름은 어. 몰라요, 저도. 아, 네네. 근데 찾다가 거기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게시물도 되게 거래 완료한 거 많고. 네.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결제했는데 점심쯤에 결제했는데 저녁에
연락이 갑자기 안 되더니 네. 없어졌었어요. 와. 와,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게 또 기계다 보니까 네. 한 20만 원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와. 너무하다. 그렇지만 다행히 저는 그 돈을 받아냈습니다. 받아냈어요? 네. 어떻게요? 제가 이거는 팁인데 태용쌤도 나중에 중고거래 하실 때 네. 광고가 아니라 토스를 이용하면은 토스에서는 그 음. 중고거래 안심 뭐 거래? 뭐 보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토스뱅크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보내면 뭐 50만 원까지는 토스에서 그 돌려줘요. 만약에 와. 내가 사기를 당했다 하면은. 아, 그렇구나. 네, 어, 그래서 토스에서 받았습니다.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그쵸. 네, 혹시 모르니까 송금할 때는 토스 이용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안전장치로. 음. 그 사기꾼은 감옥 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저 말고도 많았어요. 그 사람이 사기친 거. 진- 제가 그 경찰서 가가지고 네. 그 제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사람 거래 정보랑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제 과정을 어느 정도는 알려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음. 처리됐고 하는 것들을 그 문자나 어떤 걸로 받았던 것 같은데 네. 뭐 저 말고도 신고 접수된 내역이 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참 그렇게 자식이 잡힐 텐데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잡혔겠죠. 그러니까요. 잡혔겠죠.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또 너무 장점이 많기 때문에 네.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처음부터 뭐 당근 얘기하고 번개장터 이런 거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당근마켓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 그리고 당근마켓 이전에는 네이버에서 카페가 있잖아요. 네. 그 네이버 카페 중에 중고나라라는 아주 대표적인 중고 거래 카페가 있었죠. 맞아요. 네. 뭐 제가 잘 아는 건 이 두 곳밖에 없는데, 네. 네, 또 디디님이 말씀하신 번개장터. 네네. 번장. 저는 중고나라랑 번개장터 차이를 그러니까 두 개 특별히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중고나라 제가 요즘에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번개장터는 안심거래 이런 거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번개장터가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주는 그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오, 좋네요. 음. 그래서 만약에 사기로 한 사람이 그 물건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쵸.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네요. 번개장터에. 그쵸. 맞아요. 그런 또 좋은데. 장치들이 되어 있고 당근마켓이 좀 특이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네,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고 파는 건데 당근마켓은 좀 그 핵심 차별점이 그거잖아요. 동네 거래를 하는 거. 직거래.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플랫폼이 당근마켓이죠. 음. 음. 제 생각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던 중고나라를 제치고 사람들이 중고거래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서비스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 당근마켓이 동네를 타겟해서요. 네네. 직접 거래할 수 있어서. 아, 안전하기도 하고. 네네. 직거래의 장점이 또 뭐가 있죠? 안전한 거랑 사기를 칠 수 없다는 거랑. 중고나라의 경우는 제가 알기론 그 사고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네, 많아요. 그래서 팔리고 있는 물건들이 정말 많은데 음.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보면 그 물건의 카테고리로 나누겠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마이크가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중고나라 카페에 마이크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마이크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쵸? 근데 거기서 저는 직거래를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직거래를 하고 싶을 때 찾기가 어려운 거죠. 아,
근데 직거래를 좀 선호하는 거는 뭐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거 때문에 하고 싶은데 그 번개장터나 중고나라는 찾기가 어려웠었죠. 네네. 음. 그리고 그거랑 관련돼서 음. 또 한 가지 엄청 큰 장점? 당근마켓의 장점? 오. 아니면 뭐 성공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항상 물건을 사는 거보다 음. 그 살 물건 없나 찾아보는 게 가장 재밌거든요. 뭔지 알아요. 네네. 그냥 근데 중고나라는 워낙 카테고리가 넓고 특정 카테고리를 생각해야 찾아갈 수 있는데 네. 근데 당근마켓은 그냥 내 동네에 뭐 살 거 없나 하고 찾아볼 수가 그냥 둘러볼 수 있어요. 그 약간 그런 느낌이죠. 소품샵 같은데 그냥 괜히 들어가 보게 되잖아요. 뭐 살 거 없나? 이렇게. 사고 싶은 거 네네. 없지만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맞아요. 당근마켓 한번 들어가면 그 좀 오래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당근마켓이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동네 거래라는 거를 살려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 중고차 같은 것도 동네에서 보고 살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동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것도 찾고 구하고 하는 거 할 수 있게 해두고 그리고 요즘은 모임 같은 것도 동네 모임 같은 것도 당근에서 찾더라고요. 맞아요. 저랑 친구가 그렇게 당근마켓에서 보드게임 모임 하실 분 이렇게 그, 그 광고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 보드게임 모임 합니다. 하고 싶은 분 연락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음, 음. 아무도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그거 좀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게시물. 아, 그렇죠. 네. 저희가 너무 좀 딱딱하게 차갑게 올려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정직하게 올리셨구나. 그렇죠.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그거 있잖아요. 경찰과 도둑 모임 하는 거 보셨어요? 경찰과 도둑은 어릴 때 하던 놀이 아니에요? 그쵸. 경찰이 있고 도둑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잡는 놀이 있잖아요. 네? 그거 요즘 당근마켓에서 유행해요. 에? 태용쌤 릴스 이런 거 잘 안 보시나요? 네. 릴스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막 저 오늘 당근마켓에서 그 경찰과 도둑했어요. 이런 그 영상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그냥 오늘 뭐 어디 공원에서 경찰과 도둑할 사람 모집 이런 글을 누가 올려요. 그러면 한 20명의 성인들 아니면 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딱 1시간 동안 뭐 2시간 동안 경찰과 도둑 그 게임만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일회성 만남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임을 가지는 거에 좀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뭐 러닝하러 가고 싶었는데 아니면 그냥 혼자 있기가 외로운데 좀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되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진 않고 음. 그냥 잠깐 이렇게 도파민 터지면서 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된 것 같아요. 와. 되게 재밌다. 당근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경찰과 도둑 하면은 멤버가 엄청 많아요. 아, 진짜요? 많던데요? 그 막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부산에 있지 않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 해운대에서 경찰과 도둑 하실 분 와, 재밌긴 광안리 하겠다. 보면서 음. 저 그러면 진짜 안 잡힐 자신 있어요. 술래 잘하셨어요? 술래? 술래가 도망치는 역할이죠? 술래가 잡는 건가? 아니, 술래가 잡는 거 아니에요? 술래가 잡는 거고 그럼 도둑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해보고 싶다. 확 이렇게 막. 전 자신 없는데. 야,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나중에 구독자분들이랑 해도 재밌겠다. 경찰과 도둑.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보드게임 한 판 하고 윷놀이 한 판 하고 경찰과 예. 도둑. 몸으로 네네. 노는 놀이.
그쵸, 그쵸. 재밌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계획해봅시다. 와, 좋은데요? 그쵸? 네. 그 유행하니까 얼마나 검증이 된 거예요. 재밌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네네. 그래서 당근마켓으로 경찰과 도둑이 유행을 한다. 네. 참, 야, 그런 것까지 하구나. 맞아요. 모임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계속 그렇게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임도 같은 동네에서 하겠네요. 그쵸? 같은 동네에서 뭐 우리 동네에 유명한 공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거기 공원에서 경찰과 도둑 하실 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게 가능하죠. 아쉽다. 사실은 저는 제 동네에서 당근마켓으로 네. 제가 보드게임 모임을 만들지 못할지언정 다른 음. 보드게임 모임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많이 없더라고요. 태용쌤 동네에는 많이 없어요? 보드게임 모임이? 네. 음, 참 아쉬웠습니다. 그거 아쉽다. 네. 왜일까? 젊은이들이 많이 없는 동네인가요? 네. 혹시? 맞아요. 그러면 그 멤버들을 소중히 하셔야겠어요. 그 있잖아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진짜요? 다 네. 바빠졌어요? 네. 뭐 시간이. 다들 공부하랴, 뭐 일하랴, 집안일 하랴 바빠서. 중요하죠. 네. 아쉽다. 너무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구독자분들이랑 모였을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해요. 보드게임. 좋습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중고거래 용어 좀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게 직거래 있었고요.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래 약속을 할 때 또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로 먼저 보내잖아요. 내고 가능할까요? 네. 내고 무슨 뜻이죠? 내고, 영어로 negotiation의 네. 한국식 발음인 negotiation을 음. 앞 두 글자만 따서 내고라고 부르는 말인데요. 네. 가격을 좀 깎아달라는 말입니다. 그쵸. 내고 좀 해주세요. 조금 얼마까지 내고 가능할까요? 이렇게 진짜 많이 너무 웃긴 말 얘기하죠. 같아요. 어떤 거 웃긴 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이 보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오, 그렇잖아요. negotiation이잖아요. 그쵸. 니고시에이션 가능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can we nego? 이거잖아요. 힙한데요? 아닌가? 좀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 니고. 네네. 그리고 약간 깎아달라고 하는 게 좀, 네. 뭐랄까.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그것도 맞는데요. 네. 전 그래서 이 내고라는 말이 좀 더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깎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왜요? 아니 그 파는 사람한테 네. 그 파는 사람이 얼마에 팔겠다라고 정해준 네. 값이 있는데 네. 제가 감히 오. 제가 조금만 더 싸게 살 수 있을까요?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 뭐 깎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네. 내고 가능합니까? 이거는 그쵸.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고 요청할 때도 잘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다짜고짜 하면은 거래 안 하고 싶어지죠. 네. 뭐, 안 좋은 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딱히 안 좋은 요청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네. 그냥 나는 충분히 싸게 올린 것 같은데 또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고 가능한가요? 이렇게 딱 보내버리면 네, 맞아 기분 팍 상해버려요. 네 아니 맡겨놨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와, 이거 다른 얘기지만 맡겨놨나 이거 있잖아요. 네, 제가 완전 그 부산 사투리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오 진짜요? 되게 세게 들려요.
방금 그 억양이 사투리도 아니었는데? 아니었긴 한데 맡겨놨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구나.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고 대신에 택포라는 말이 있어요. 택포. 택포 모르시나요? 택배비 포함. 맞아요. 네. 택포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그거를 보통 언제 물어보세요? 저는 구매할 때 바로 저 지금 바로 사고 싶은데 혹시 택포가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택배비가 뭐 3,000원, 4,000원 드는데 그거라도 조금 깎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보통은 깎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바로 이렇게 귀찮게 안 하고 뭐 상태 어때요? 뭐가 어때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할 건데 요 정도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것도 또 중고 거래의 묘미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저도 가끔 깎아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안 물어보고, 어. 그러니까 일단 깎아 깎아서 살 수 있다는 기대를 안 하고 네. 그냥 바로 산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 아직 살 수 있나요? 안 팔렸나요? 제가 사고 싶어요. 음. 그러면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이렇게 딱 아주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음. 막 뭐 말만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시에 갈까요? 이렇게 긍정적이다. 네. 네 그렇게 그 라포 형성을 한 다음에요. 착한 사람이네 이런 걸 좀 주고 그쵸. 그리고 이제 다 약속해서 갈 때 혹시 가능하다면 조금 할인이 가능할까요? 갈 때 네네. 뭐 그러면 어때요? 잘 먹혀요? 그 방법이? 근데 그걸 또 물어볼 때 막 진짜 막 간절하게 막 제발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네. 근데 혹시 깎을 수 있으면 뭐 깎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게 안 깎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되게 높은 확률로 되게 유쾌하게 그래요. 그럼 이만큼 할인해 드릴게요. 차비 깎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더라고요. 오. 와. 똑똑하다. 되게 전략적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좀 생각난 안 좋은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네. 태용 쌤은 되게 좋은 케이스고 나쁜 그 케이스를 제가 한번 만난 게 제가 파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 다 했어요. 뭐 내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만나서 이제 물건을 주는데 돈을 예를 들면 2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18,000원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어플 옵션에 뭐 가격 내고 가능 뭐 이렇게 적어두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나서 돈을 조금만 가져온 다음에 내고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잖아요 하면서 그 돈만 가져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와. 진짜 기분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때. 와, 진짜 그런 사람이 있구나. 네.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내고 가능이라고 표시를 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그냥 자동으로 뭐 체크가 됐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 가격을 정한 다음에 돈을 그것만 가져온 거예요. 우와. 진짜 어이가 없죠. 와, 그 사람 당근 마켓이었어요? 당근 마켓이었어요. 와, 그 사람 그 온도 몇 도였어요? 온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참고로 당근 마켓에는 그 프로필에 사람들의 온도가 있는데요.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체온이 36.5도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그게 우리 기본 점수인데 당근마켓 아이디 기본 점수인데 사람들이랑 중고 거래를 많이 하면서 좋은 후기를 많이 받을수록 그 온도가 맞아. 올라가요. 따뜻한 사람이 되죠. 네, 저는 한 40도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오랫동안 안 써서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확인하고 캡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나도 궁금하다. 잠깐만 한번 볼게요. 네네네. 28도 이런 거 아니겠지? 그게 또 전 너무 39.2도네요. 아유 높네요. 그러네요. 저도 네. 착합니다. 네네. 근데 참나. 근데 반대로 좀 안 좋은 후기를 많이 받으면 그게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막 괜히 막 35도 이러면은 좀 뭐 1.5도 차이인데도 좀 쎄하죠. 그런 것도 잘 확인하는 거 중요하겠네요. 저는 무조건 그 오. 이전에 팔았던 물건들이랑 네. 그 후기들을 확인하고 삽니다. 뭐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런 걸 네. 알려주니까. 네네. 그쵸. 참 그런 어이없는 일도 있었어요. 와 진짜 양아치. 와, 처음 보는 유형의 사람이네요. 와. 아무튼 이게 내고 택포 이런 이야기 있었고 또 쿨거래 이런 말도 있어요. 쿨거래. 쿨거래. 네. 네. 쿨하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사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쿨거래 환영 뭐 이렇게 적어놔요. 맞아요. 빨리 막 별 이야기 없이 빨리 팔고 싶은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되게 그 막 설명 글이 굉장히 효율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오. 뭐 쿨거래 시 택포 5만 원 내고 가능 이렇게 우리 얘기한 거 다 나왔죠. 맞아요. 얘기한 거 다 나왔네요. 네. 그냥 빠르게 사주시면 좀 깎아줄 거고, 네, 택배 포함비로 보내준다 이런 건데 네. 되게 전문 용어다 그거. 외국 분들이 보시면 이게 뭐야 할 것 같은 문장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까지만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요즘에 문고리 거래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문고리 거래. 저는 그걸 얘기만 들어봤거든요. 네. 그게 어떤 건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태용쌤이 나눔하실 때 공짜로 주는 대신에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서 가져가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가 우리 집 문 그 손잡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 손잡이에 종이 가방 같은 거를 걸어서 그렇게 거래하겠습니다라는 뜻인데 그냥 집 앞에 놔둔다. 만나지 않고 집 앞에 놔둘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세요. 돈은 그냥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유형을 문고리 거래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 주소가 노출되죠.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중고 거래는 아닌데, 예전에 제가 방글라데시 있을 때, 제 집에 있던 큰 외장 하드 SSD? 그거를 친구한테 줘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방글라데시에 있으니까, 엄마한테 부탁해서, 네, 어머니께 부탁해서 엄마가 제 서랍에서 그 외장 하드를 꺼내서 그 저희 집 우편함에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친구한테 우리 집 지나갈 때 가지고 가라고. 근데 다른 사람이 갖고 갔어요. 어떡해. 거기 뭐 들어있었어요? 외장하드 안에? 뭐 중요한 건 없었어요. 제가 진짜 다행이다. 제가 그때 막 그 안에 그 음악 만들 때 막 사용하던 프로그램들 설치 파일 네. 그런 것들 막 있었는데 근데 그게 뭐 그 방글라데시에서 갖고 있던 노트북에 그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그걸 친구가 대신 외장하드에서 빼서 뭐 보내줘라 이렇게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뭐야 도둑이네? 그렇죠.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국은 많이 안 가져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니까요. 뭐 아무튼 네 문고리 가져갔구나.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진짜 요거는 오기 직전에 내놓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몇 분에 도착하니까 그때 꺼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거래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로 하는 미니게임. 네, 이번에도 말로 하는 미니게임 코너고요. 오늘 게임은 저번이랑 좀 비슷한 게임이에요. 맞추기 게임인데요. 뭘 맞춰볼 거냐면 한국에서는 중고 거래로 팔 수 없는 물건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할 거고 5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5가지. 네. 각자. 아, 그래서 네. 정답을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음. 어때요? 근데 5가지가 그러면 제가 미리 5가지 생각해놓고 얘기하면 돼요? 한 번에? 같은 겹치면 안 돼요.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한 2개 정도를 알아요, 이미. 찾아보다가 봐버렸어요. 네. 그래서 얘기하면은 우선 술, 담배 네. 안 돼요. 중고 거래로는 팔 수 없어요. 네. 완전 새 거라고 해도 살 수가 없고, 또 2번째는 의약품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의약품 안 되고 3개예요. 3개. 3개 한 가지는 반려동물 거래가 안 됩니다. 아니,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에? 생각해 봅시다. 뭘 팔 수 없을까요? 저 지금 하나 생각났어요. 네. 무기류? 총 같은 거?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안 되겠죠. 무기류. 그렇죠. 안 되죠. 아니, 그럼 저는 사람? 사람? 근데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입양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건 안 된다. 네. 그렇겠죠? 어느 나라는 안 되겠죠? 저 하나 또 생각났습니다. 뭐요?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 아이디어 얻을 수 있게 태영쌤 거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하는 네. 그 전통 시장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 대신 쓸 수 있는 쿠폰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대신 똑같은 돈인데 네. 예를 들어 온누리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은행에서 한 47만 원? 이렇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50만 원인데. 네. 그러면 그 돈은 시장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시장 같은 곳에서 돈을 쓰게 하려는 시스템이죠. 그쵸. 근데 사실 그 50만 원어치의 돈을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몇만 원 싸게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중고거래로 팔면 안 됩니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거는. 네.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네. 신세계 상품권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상품권 다 안 되겠죠? 그쵸. 상품권 안 되고. 생각난 거 얘기해도 돼요? 네. 로또. 오. 안 될 것 같아요, 로또도.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맞네. 거래는 안 될 것 같아. 그게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로또 같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저는 그러면 직접 만든 음식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먹고 식중독 걸리면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네네. 그럼 예를 들어 저 두바이 쫀드 쿠키 60개 만들었습니다. 뭐 사실 분.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음식점 그 인증이 있는 사람만 음식을 팔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태용쌤 지금 3개 하신 건가요? 네. 인간.
인간, 상품권, 음식. 만든 음식. 네. 저는 로또, 총 네. 하고 그런 거. 성인물. 아, 안 되겠다, 그것도. 그쵸? 네. 그 19세 이상만 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쵸, 그쵸. 그럼 안 되겠네요. 그쵸? 뭐, 막 성인 잡지나. 잡지. 네. 네. 음, 저는요, 네. 인터넷 강의 수강권. 어! 수강권. 네. 수강권 받고 저는 티켓. 티켓 안 돼요? 암표 같은 거 있잖아요. 티켓 안 되나? 안 되지 않아요? 그 불법이지 않아요? 그래요? 많이 팔던데. 많이 팔긴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원래는. 그것 때문에 막 콘서트 취소하고 그러기도 하지 않아요? 암표 맞아요. 거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네요. 근데 뭐 티켓 뭐 음. 팔지 말라고 한 티켓을 파는 건 안 되겠죠. 아, 그쵸. 네. 그렇죠. 아, 아, 그거는요? 현금? 현금? 막 환전 같은 거 중고에서 팔잖아요. 뭐 엔화 팔고 이런 거. 그거 안 되나요? 저도 많이 봤는데.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막 금, 화폐, 재화. 모르겠지만 확인해봐야겠지만 그걸로. 엔화로 할까 금으로 할까. 금, 금, 금. 금. 의약품은 아닌데 비타민 됩니까? 비타민으로. 네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찾아볼게요. 당근 거래 기준으로 할까요? 당근 마켓에 그 공지로 올라와 있는 거고 음, 그 법을 위반하는 거 플러스 당근에서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나열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이 있는 동물, 그러니까 악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뭐 신분증, 통장, 신용정보 그걸 이런 거 안 생각 되고. 못했네. 그리고 계정 거래 안 된대요. OTT 이런 거 거래하는 거. 네. 그리고 상표권 침해 물품, 이미테이션 이런 거 안 되고. 가짜 물건. 네. 주류, 네. 담배, 라이터, 마약 안 되고요. 음란물, 성생활용품, 게임 아이템 안 돼요. 음흠. 저 하나 맞췄고. 게임 아이템. 그 맞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서 안 된대요. 그리고 의료기기, 의약품, 렌즈랑 안경 안 된대요. 안경도 안 돼요? 네. 그렇구나. 의료기기라 그런가? 아무튼 음, 안 된대요. 그리고 거래 금지 티켓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암표, 승차권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거래 금지 식품, 무허가 위해 식품 안 된대요. 직접 재배한 농수산물, 뭐 직접 제조한 것도 안 된대요. 그리고 거래 금지 화장품도 안 되고요. 뭐 직접 만든 화장품 뭐 이런 거 안 되고, 농약, 막 LPG 이런 거 위험한 물질도 안 돼요. 다양하네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총 안 되고 위험한 거 안 된다고 적혀 있고. 네. 저 세 개. 재봉류 안 된대요. 뭐 경찰 옷, 군인 네. 옷, 소방사 맞나요? 소방관? 소방관 네. 소방관 옷 이런 거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는 온누리 상품권 안 돼요. 100만 원 이상 금 제품 안 된대요. 1,000달러 이상 외환도 안 되고. 그게 기준이 있구나. 네, 근데 이거는 운영 정책상 제한이라서 아마 이 플랫폼 그거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인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 뭐가 있었죠? 로또는 적혀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복권 괜찮나 봐요. 태용 쌤 몇 개 맞추셨어요? 저 사람, 그리고 사람, 상품권, 상품권, 수강권, 음식. 맞아요. 사이트 계정 네.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4개입니다. 비타민은 되나 보네요. 비타민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불법이래요. 그럼 5개. 와, 나는 로또 중고거래. 그 로또가 되나? 된대요. 그래요? 네. 뭐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복권 중고거래. 그거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고. 진짜. 네네. 5대 4인가요? 그쵸, 제가 졌네요. 재밌었다. 고생하셨네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말로 하는 미니게임 코너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 다음 주제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다음 주제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그러니까 저희 아직 편의점에 대해서 얘기 안 해본 것 같아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의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모조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달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2월 달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디디와 정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